여러분, 다리가 저리다고 해서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밤마다 다리가 당기고 불편해서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 방안을 서성인 적 있으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때문에 자꾸 멈춰 서야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혈관과 신경은 분명히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저림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넘기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위험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척추관 협착증, 다리 동맥 폐쇄, 말초 신경병증, 심부정맥 혈전증, 이 5가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방치하면 다리 절단이나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다리 저림이 생기는지, 그리고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까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저림과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진짜 이유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원인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저림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저는 20년 넘게 순환기과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리 저림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증상이 심해져서야 진료를 받으러 오곤 합니다. 낮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였는데 밤이 되면 종아리가 당기고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리며 수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걷다가 다리가 무겁고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오면 결국 벤치나 의자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박영자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자님은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밤마다 종아리가 저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하지정맥류와 초기 척추관 협착증이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수술까지 고려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리 저림은 우리 몸의 혈관, 신경, 근육이 동시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더 쉽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증상이 결코 당연한 노화 과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젊은 층에서도 장시간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흡연자, 당뇨병 환자에게도 흔히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다리 저림을 가볍게 넘길까요? 그 이유는 증상이 처음에는 경미하고 일시적으로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정맥류는 피부 궤양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보행장애로, 동맥 폐쇄는 발가락 괴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리 저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다가올 위험을 알려주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리가 저린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미리 보내주는 경고장이에요. 경고를 무시하면 병은 더 깊어지고 치료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약이나 수술 없이도 건강한 다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리 저림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렇다 혹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5가지 뚜렷한 의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평생 약과 주사에만 의존하게 되고 결국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확인한 다리 저림의 5가지 진짜 원인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별표 하지정맥류, 베러코스 베인, 별표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걷다 보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다리 정맥에는 혈액이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판막이 있는데 이 판막이 약해지면 피가 다리 쪽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맥이 늘어나고 겉으로 보이는 실핏줄이 튀어나오거나 다리에 보라색 변색이 생깁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다리가 무겁고 쥐가 잘 나는 정도지만 방치하면 피부 궤양이나 염증, 심지어 혈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김영옥님, 68세, 은 30년 동안 시장에서 서서 일하다가 결국 하지정맥류가 심해져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5분씩 발목 펌프 운동을 했다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별표 척추관 협착증, 스파이널 스티노시스, 별표입니다. 이는 허리뼈 속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걸을수록 다리가 저리고 아프지만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면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넓은 도로가 점점 좁아지면 차들이 막히는 것처럼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막히는 것이죠. 대전에 사는 박지원님, 75세. 은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심하게 저려 앉아야 했지만 위자 스트레칭과 간헐적 걷기를 꾸준히 실천해 지금은 1시간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별표 다리동맥 폐쇄증, 퍼리퍼럴 아터리얼 디지즈, 별표입니다. 이는 동맥이 좁아져 다리 근육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발생합니다. 걸을 때 다리가 당기고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특히 흡연자,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인천에 사는 이상철님, 70세. 은 40년 넘게 흡연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300m만 걸어도 종아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다 발가락에 난 상처가 한 달이 지나도 아물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동맥이 90% 막혀 있었고 결국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질환을 방치하면 다리 괴사나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별표 말초신경병증, 퍼리퍼럴 뉴로패시, 별표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다리 신경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저림, 발끝이 화끈거림,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구에 사는 최영희님, 65세. 은 10년간 당뇨를 앓다가 발끝이 저리기 시작했고 점점 발바닥 전체가 화끈거려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과 발가락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3개월 만에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인은 별표 심부정맥 혈전증, 딥베인 스롬보시스, 별표입니다. 이는 다리 깊은 곳의 정맥에 혈전이 생겨 혈액 흐름을 막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열감이 느껴지며 심하면 혈전이 떨어져 폐로 이동해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정민수님, 68세. 은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고 돌아온 뒤 갑자기 다리가 붓고 가슴 통증까지 느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다리에 있던 혈전이 폐로 이동해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심부정맥 혈전증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질환입니다. 하지만 장거리 이동 시 30분마다 일어나 다리 스트레칭을 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 5가지 원인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다리 저림이라는 공통된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인을 알아야만 올바른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다리 저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 저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합니다. 하지만 다리 저림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이 사실을 표절이게 느꼈습니다. 첫째, 보행 능력 상실입니다. 하지정맥류나 척추관 협착증을 방치하면 점점 걷는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 몇 분 이상 걷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걷기 불편이 시작되면 단순히 다리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해 심장, 폐 기능도 떨어지고 전신 근육이 약해지며 결국은 의자나 침대 생활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족에게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둘째, 혈관 합병증입니다. 다리 동맥이 막히거나 정맥에 혈전이 생기면 단순히 저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니 발끝 상처가 아물지 않고 심한 경우 조직 괴사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저는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던 환자를 여러 명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저림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칼을 대야 하는 상황까지 갔던 것입니다. 셋째, 신경 손상입니다. 말초신경병증을 방치하면 신경이 점점 망가져서 감각을 완전히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에 상처가 생겨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감염으로 번지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저는 실제로 작은 상처를 방치하다가 다리 절단까지 이어진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넷째, 생명 위협입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특히 위험합니다. 다리에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을 일으키는데 이 경우 호흡곤란, 실신,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68세 남성 환자는 장거리 비행 후 다리 저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폐색전증이었고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처럼 다리 저림을 무시하면 단순한 불편함에서 시작해 보행장애, 오른쪽 화살표 혈관 손상, 오른쪽 화살표 신경 손상, 오른쪽 화살표 생명 위협이라는 연쇄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기에 환자 본인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제 진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대처했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리 저림을 단순한 증상으로 보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노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다리 저림을 단순히 느끼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통해 어느 정도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방법들 중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자가 체크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지정맥류 자가진단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다리를 살펴보세요. 혹시 발목이나 종아리 주변에 실핏줄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나요? 보랏빛이나 푸른색 혈관이 비쳐 보이나요? 또 오래 서 있거나 하루 일을 마친 후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지정맥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밤에 종아리가 당기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척추관 협착증 자가진단입니다. 간단합니다. 집 근처를 산책하면서 시간을 재보세요. 걷다 보면 5분, 10분 사이에 다리가 저려오고 잠시 앉아 쉬면 금세 좋아지나요? 이 증상이 반복된다면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허리를 곧게 펴고 걸을 때보다 약간 앞으로 숙이고 걸을 때 다리가 더 편하다면 더욱 확실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다리 동맥 폐쇄증 자가진단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등과 발가락을 만져보세요. 발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상처가 쉽게 생기고 잘 아물지 않는다면 동맥이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100에서 200m만 걸어도 종아리에 통증이 나타나고 잠시 쉬면 나아지는 경우 역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는 혈액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말초신경병증 자가진단입니다. 눈을 감고 발가락 끝을 손으로 가볍게 만져보세요. 감각이 둔하거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나요?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고 화끈거리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말초신경병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이 증상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다섯 번째, 심부정맥 혈전증 자가진단입니다.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세요.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고 열감이나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최근 수술을 받았거나 장거리 이동 후 증상이 나타났다면 더 위험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가진단을 넘어 반드시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히 집에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80% 이상이 이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작지만 반복되는 신호를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무릎, 혈관, 신경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다리 저림의 원인과 자가 진단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저림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습관과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증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30분,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걸으면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70세 김종수님은 하루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간 결과 지금은 40분 이상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다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배로 증가합니다. 단 5kg만 줄여도 무릎과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울산의 65세 김미영님은 3개월간 식단 조절로 체중을 감량한 뒤 다리 저림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금연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다리의 말초혈관은 담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40년간 흡연하던 한 환자는 금연 후 불과 3개월 만에 보행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끈적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혈전 생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7잔 이상의 물을 권장합니다. 커피나 술은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간단한 스트레칭과 운동입니다. 발목 펌프 운동, 앉아서 발끝을 위아래로 20에서 30회 움직입니다. 위자 스트레칭,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숙였다가 펴기를 10회 반복합니다. 발가락 마사지, 손가락으로 발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이 세 가지 운동만 매일 10분 투자해도 혈액순환이 30% 이상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올바른 생활 자세입니다.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기 등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작은 의자에 앉아 일을 하거나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영양 관리입니다.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9는 신경과 근육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녹색 채소, 통곡물, 견과류, 바나나 등을 자주 섭취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 기적을 만듭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73세 이정숙님은 단순히 매일 발목 펌프 운동과 물 많이 마시기를 실천했을 뿐인데 2년간 고생하던 다리 저림이 3주 만에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다리 저림의 5가지 주요 원인과 자가 진단 방법,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정맥류, 척추관 협착증, 다리 동맥 폐쇄증, 말초 신경병증, 심부정맥 혈전증 이 질환들은 모두 처음에는 단순한 저림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리 저림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느끼는 저림은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해결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발목 펌프 운동, 올바른 앉기와 걷기 습관,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영양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다리를 지켜줍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단순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60에서 70% 이상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건가의 정식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릎과 다리,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